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우선 기본동사 응급처치 책을 사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책 진짜 예쁘게 잘 나왔죠. 계속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확인도 하고 이렇게 깨알같이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확인학습 문제를 같이 풀어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0과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거일 텐데요.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32페이지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틀린 문장을 2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번 문제는 실더 강조 구문에 대한 문제인데 2번은 맞는 문장이니까 일단 X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가 요 2번 문장이 실더 강조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예요. 보시면은 我是跟李娜看电影的 라고 되어 있죠. 리나와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나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앞에 시를 넣어줬고 문장 맨 끝에 너를 넣어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1번 보기를 보면은 我跟李娜看电影的 해서 너는 살아있는데 실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 틀린 문장 아닙니다. 너는 생략이 불가하지만 요 실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1번도 맞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我不跟李娜看电影的 이거 보면은 실 대신에 뿌가 들어가 있네. 부정 형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 문장을 만들 때는 실을 생략을 해도 되지만 부정 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무실이 함께 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 형태 만들고 싶으면은 我不是跟李娜看电影的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장이니까 네, 3번이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4번 보면은 我是跟李娜看的电影 너는 문장 맨 끝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목적어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더는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 목적어 앞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 정확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답은 5번인데 왜 답인지 보도록 할게요. 我跟是李娜看的电影 자, 일단 더는 목적어 앞으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의 위치가 이 건하고 리나 사이에 있어요. 이 실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리나와 앞에 와야 되는데 와와 리나 사이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도 해석될 수 없는 완벽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으로 해서 1번의 답은 3번하고 5번이 되는 거예요. 맞추셨나요? 자, 그럼 바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한글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의미 단위로 딱 끊어놓고 중국어 문장 순서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대로 찾아 놓으면은 아주 잘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집 근처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우리 집 근처, 그 다음에 약국, 그 다음에 없다. 중국어 순서로 하면은 우리 집 근처 없다 약국이 되겠죠. 그걸 그대로 찾아보면은 우리 집이니까 我家가 될 거고 근처니까 附近 찾아서 我家附近을 먼저 쓰시고 없다니까 没有 쓰시고 없는 게 뭐예요? 약국이니까 药店 쓰셔서 我家附近没有药店이라고 쓰시면은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在椅子上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짜이는 전치사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결과보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전치사로 사용이 된다면 동사 앞에 붙어서 어디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결과보어로 사용이 된다면 동사 뒤에 붙어서 어디 어디에 혹은 어디 어디에다가 라고 해석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 한글 해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습니다. 의자에 앉아 결과보어로 쓰였네요. 만약에 전치사로 쓰였다면은 의자에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죠? 뭔가 전제 조건을 먼저 의자에서라고 깔아주고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의자에니까 동작이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보어로 쓰였으니까 동사 뒤로 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는 동사가 做도 있고 听도 있어요. 做는 앉다고 听은
듣다죠. 근데 의자에라는 거는 어떤 동작의 결과예요? 앉다라는 동작의 결과죠. 그러니까 坐의 뒤로 보내니까 3번 C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我坐在椅子上听音乐 하게 되면은 나는 의자 위에 앉아서 听音乐 음악을 듣는다 라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죠. 요거는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으로 사진을 찍습니까? 니 하고 빈칸 있고요. 什么 그러니까 무엇을 사용해서 무엇으로 拍照 사진을 찍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밑에 동사들이 쭉 있어요. 동사들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1번은 做 하다 2번은 买 사다 구입하다 3번은 화인데 화는 명사로 쓰면은 꽃이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은 이제 쓰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소비하는 느낌의 쓰다예요. 돈이나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거 그런 용도의 쓰다거든요. 그래서 3번 아니에요. 어쨌든 1번, 2번, 3번은 다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칸, 보다입니다. 보다도 당연히 답은 아니겠죠? 5번 보면은 용, 쓸 용자예요. 쓰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 고민할 거 없이 뜻만 알고 있다면 5번으로 네,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빠르지 않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10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볼까요? 자, 5번 보면은 여러분 우리 3번도 어려웠었잖아요. 어려우셨다면 3번에 별표 한번 쳐주시고 5번에도 우리가 별표를 좀 한번 치도록 할게요. 5번은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하여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했는데 그녀는 장미에게 우산을 빌렸습니다 그랬어요. 우산을 장미로부터 빌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보시면 他借给张丽雨伞了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찌에 게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 게이가 결과보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찌에는 빌리다도 될 수 있고 빌려주다도 될 수 있는데 뒤에 결과보어 게이가 붙게 되면 동작을 한 결과를 끌고 오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빌려줬는지를 게이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짱미한테 우산을 빌린 게 아니라 짱미에게 우산을 빌려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짱미로부터 우산을 빌렸다라고 하고 싶다면은 전치사 건을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빌리는 이 동작을 누구에게 할 건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을 사용해서 我跟张丽借雨伞了 라고 해주시면은 내가 짱미한테 짱미에게 내가 우산을 빌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끈 누구누구 찌에 하면 누구한테 빌린 거고요. 찌에 게이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게 우산 무언가를 빌려준 거예요. 네, 요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책에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건 대신에 여러분이 시향을 쓰셔도 괜찮아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이 빌리는 동작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네, 어떤 걸 쓰셨어도 맞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역시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글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나에게 옷 한 벌 선물해 주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중국어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어 문장에 대한 배열을 할 때는 동사를 먼저 찾으시면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사는 선물하다라는 거죠. 송, 맨 끝에 있는 요 단어인데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주, 술, 목으로 쓰면 되는데 이 송은 이중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중 목적어를 가진 동사냐면 선물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알려주다와 같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동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중 목적어를 가진 동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문장 순서가 주어, 수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 수어, 목적어 1, 목적어 2,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누가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대로 하면은 그는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옷 한 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타 먼저 쓰고 선물하다, 송 쓰고 나에게 워, 그 다음에 옷 한 벌인데 중국어 순서는 한 벌의 옷, 수양명이니까 이지엔 한 벌이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이 이프, 옷. 자, 여기까지 쓰면 그는 선물한다 나에게 한 벌의 옷인데 선물해 주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러를 넣어줘야 돼요. 러가 지금 맨 앞에 있는데 이 러의 위치를 어디로 잡을까요 여러분? 동사 뒤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송이죠. 그러니까 송 뒤로 러를 붙여서 他送了我一件衣服라고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 별표를 좀 쳐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바로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은 다음 중 뿌가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중국어 문장부터 살펴보면은 医生让我喝凉水 의사 선생님께서는 让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입니다. 근데 사역동사는요 문장 순서가 누가 시키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이 마지막 부분이 동사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도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의사 선생님께서 시키십니다 나에게 喝凉水 차가운 물을 마시라고. 그런데 여기에 뿌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차가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랑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부정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때 뿌의 위치는요 무조건 랑이 앞입니다 여러분. 동사가 랑도 동사고 흐도 동사이기 때문에 뿌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하지? 둘 다 왠지 한국어로 했을 때는 말이 다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랑을 사용하는 문장에서는 뿌는 항상 랑 앞에 있어야 됩니다. 랑 앞에서 랑을 포함한 그 뒤에 모든 문장을 전부 다 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랑은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무랑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B입니다. 医生不让我喝凉水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별표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뿌의 위치 헷갈리기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시고 별표 쳐주시고 8번 볼게요. 다음 중 찌아오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전부 다 의미가 비슷비슷한데 하나만 의미가 완벽하게 다른가 봐요. 1번 볼게요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你叫什么名字 여기서의 찌아오는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불립니까? 뭐뭐라고 불리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제 불리다 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老师叫我明天交作业 라고 되어 있어요. 요 叫가 불리다 부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랑하고 똑같은 시키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랑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였네요. 선생님께서는 시키셨습니다. 나에게 내일 숙제를 제출하라고.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은 리준 老板叫你啊 라고 했어요. 리준아 사장님께서 너를 부르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찾는 거 이런 의미도 쓰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부르는 이제 종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의미가 비슷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죠. 부르다, 찾다 써놓고요. 답이 나온 것 같지만 자, 그 다음 4번 보니까요. 你叫我小张好了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나를 小张이라고 부르면 好了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요것도 불리다, 부르다 로 쓰인 거고요. 불리다, 부르다. 자, 그 다음에 5번 我姓金叫民国 라고 했죠. 그럼 나의 성은 김이고요. 민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것도 이름이니까 그죠? 불리다, 부르다. 자, 그러면은 답이 바로 나왔죠. 다른 의미를 가진 거는 뭐예요? 바로 2번이죠. 왜냐하면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부르다, 불리다 이렇게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2번만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게 다 같이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 이제 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국어 의미 해석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없다.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위에 이제 중국어 문장을 보면은 我没吃 빈칸 这么好吃的面包 라고 했어요. 나는 没吃 안 먹었다. 이렇게나 맛있는 빵. 근데 안 먹은 게 아니라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이 뒤에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하나씩 다 볼 필요 없이 여러분이 바로 뭘 찾아야 돼요? 구어를 바로 찾아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예요. 그리고 동태조사로 쓰일 때 요거는 경성으로 읽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동태조사로 요거는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我没吃过这么好吃的面包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1번의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그 다음에 2번의 저는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고요. 3번의 저는 걷다 가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5번의 바는 문장 끝에 쓰이는 어기조사예요. 추측, 청유, 명령 등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보시면요.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문장을? 我想学汉语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배우다 중국어인데 앞에 시양이 붙었네요. 그럼 学 배우다라는 동사 앞에 시양이 붙었기 때문에 이 시양은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죠. 시양이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고 싶다, 희망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럼 답이 1번으로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럼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이 나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희망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배우려고 한다라는 건 배우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는 희망에다가 의지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양보다는 야오가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3번 나는 중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라는 거는 뭐뭐 해야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때이나 인가이가 잘 어울릴 거고요. 4번은 나는 중국어를 배워도 됩니다. 허락이기 때문에 거의가 더 잘 어울릴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나는 중국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그런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의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답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와우. 되게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문제를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맞았다라고 하신다면은 1과부터 10과까지 아주 잘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메인 내용일 뿐이지 또 다른 활용법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책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들까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여러분 챙겨서 공부를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 20과까지 또 공부하신 다음에 저랑 또 확인학습 문제 풀 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벌써 11강부터 20강까지의 확인학습 문제를 풀 시간이 됐는데요. 잘 한번 공부하고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보면서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문장을 먼저 봐야겠죠. 자, 문장을 보면은 나는 주스를 마시려고 합니다. 我要喝果汁 조동사 要가 들어간 문장이네요. 喝 마시다가 아니라 要喝 마시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은 뽀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뽀의 위치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의 앞이라는 거,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일단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메일을 가지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하고 1, 3,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我不要喝果汁 조동사 要 앞에 뿌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안 하시죠? 생각하시면 다시 책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不要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不要喝 하면은 마시지 마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我不想喝果汁 想 조동사로 쓰일 때 뭐뭐 하고 싶다, 희망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不想 하게 되면은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주스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뭐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3번이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要 뭐뭐 하려고 한다의 부정형은 不想이라는 거. 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 5번은 여러분 조동사 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죠. 넝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능력이랑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희망, 의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우리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옳지 않은 문장을 골라야 되겠네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쭉 한번 보니까 전부 다 임박에 관련된 문장이네요. 그죠? 자, 어떻게 우리가 임박을 나타내죠? 동작의 임박을 동사 앞에 야오나 콰이 야오나 혹은 야오 빼고 콰이만 쓰거나 혹은
찌오야오를 넣고 문장 맨 끝에 러를 붙여서 세트로 써서 이 동작이 곧 임박해오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틀렸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을 보면은 我弟弟明年快要毕业了. 자, 동사 毕业가 들어갔어요. 졸업하다. 앞에 快要 붙었고 문장 끝에 러가 붙었습니다. 곧 졸업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임박을 나타내는 문장을 볼 때는 이 문장에 시간사가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시간사가 있어요. 뭐 있어요?明年 와서 붙어있죠. 내년이래요. 그런데 시간사가 있을 때 우리가 콰이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죠, 여러분. 야오도 되고 찌오야오도 되고 다 되는데 콰이나 콰이야오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문장이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문장들은 전부 다 옳은 문장이라는 거니까 한번 쭉 살펴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2번은 我快要上课了. 자, 수업하다 上课 앞뒤로 快要와 러가 붙었죠. 시간서 없기 때문에 快要 써도 무방합니다. 나는 곧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李军要下班了 라고 했어요. 下班 하면은 퇴근하다. 그리고 要下班了 하니까 곧 퇴근을 합니다. 야오는 뭐 어디에 써도 괜찮은 거니까 네, 문장도 정확하고 네,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李娜下个月就要结婚了. 이제 여기서 긴장 딱 하죠. 왜? 下个月가 왔으니까 下个月 다음 달이라는 시간사가 왔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콰이 들어간 거 안 썼거든요. 就要 러를 썼으니까 就要结婚了. 곧 결혼합니다. 정확하게 문장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我下星期要回国了 라고 했어요. 下星期라는 시간 부사가 와서 붙었지만 걱정하지 않고 이제 옳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콰이 없이 要 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네, 옳은 문장이니까 네, 정답이 아닌 걸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아무래도 2번은요, 여러분 우리가 별표를 좀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도 별표 칠까? 우리 1번하고 2번 별표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 다 너무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명확하니까 별표 치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동사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글로 된 해석을 보면은 나는 탁구를 칠 줄 압니다. 뭐뭐 할 줄 안다. 능력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쓸 거고, 자, 중국어 문장을 봐도 我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打乒乓球 탁구를 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打 앞에다가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 넝을 써도 되고 회의를 써도 되겠죠. 능력을 나타내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는 탁구를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탁구를 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탁구를 칠 줄 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달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냥 탁구를 칠 줄 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호의도 되고 넝도 되지만 호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5번 호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1번은 조동사로 쓰일 때 희망이고 그 다음에 2번의 야오는 의지고 그 다음에 3번의 인가이는 의무고 4번의 거이는 허락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능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거고요. 3번은 뭐 조동사 뜻만 잘 알고 있었다면 푸는데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동사를 골라서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조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我 하고 빈칸 있고요. 用汉语跟中国人聊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聊天 수다 떠는 건데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用汉语 중국어를 사용해서 跟中国人 중국인과 수다를 떤대요. 그리고 옆에 조동사 준비되어 있는 조동사가 회의하고 넝이에요. 회의하고 넝은 대표적으로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능력에 관련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회의나 넝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이 그냥 넝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은 능력인데 단순히 중국어를 할 줄 안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중국인하고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 중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거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까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둘 다 써도 되는데 뭐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넝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민 없이 넝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은 我看今天下午不 하고 빈칸이 있고 下雨 비 내리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我看 하면은 내가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이미 첫 시작부터 추측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조동사 회하고 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능성이겠네요. 내가 보기에 오늘 오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는 여러분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해요. 회의를 써줍니다. 어떠한 일의 발생 가능성을 이제 말할 때는 우리가 회의로 나타내고요. 넝은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적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가능성을 말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회의로 바로 넣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의미 파악만 잘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별표는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동사 문제여가지고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 다시 한번 네, 복습하시기를 네,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그럼 계속해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이미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문장을 보면은 제가 휴가를 내도 되겠습니까? 我可以请假吗?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어떻게 정반 의문문으로 바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 조동사를 정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동사는 허락을 나타내는 거이기 때문에 거이를 정반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 바꿔서 我可以 긍정, 그 다음에 不可以 부정 해서 이때 뿌가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경성으로 읽히죠. 可以不可以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请假 쓰면 되는데 그리고 이때 여러분 이미 정반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는 의문대명사 마를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복됩니다. 마 빼고 我可以不可以请假 하고 끝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항상 정반 의문문으로 만드는 그 단어가 두 글자면 너무 길단 말이에요. 이때는 앞 단어의 두 번째 글자 생략하고 可不可以 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훨씬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5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별표는 치지 않고 바로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배열하는 문제는 일단 한글을 먼저 보고 의미 단위로 나눠서 순서 배열 먼저 하고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볼게요. 우리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팁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한글을 보고 의미 단위로 나눈 다음에 배열할 때 주어랑 수어를 먼저 파악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어랑 수어를 기준으로 나머지들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주어는 우리예요. 자, 일단 한글로 우리는, 그 다음에 수어가 양보하다, 목적어 있으면은 목적어까지 무엇을? 자리를. 자, 그럼 우리는 양보하다 자리를 끝났어요. 그러면은 임산부에게가 남았네요. 임산부에게는 전치사죠. 그죠? 네,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양보하다 앞에 임산부에게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我们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게니까 给孕妇 나와주고 그 다음에 양보하다가 랑인데 자리를 양보하다가 함께 쓰여 있네요. 랑이 양보하다고 zu어가 자리니까 그럼 너무 좋은 거죠. 给孕妇让座 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다 쓴 것 같은데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조동사 인가이가 남았죠. 왜요? 뭐뭐 해야 합니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인데 그럼 이때 요 인가이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의무를 나타내잖아요. 어떤 거에 대한 의무예요?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근데 누구에게? 임산부에게. 그래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전치사까지 포함한 이 전체적인 행동 덩어리 앞에다가 우리가 인가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이는 孕妇 앞에 넣어서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엉망으로 쓰고 있어요. 글씨가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我们应该给孕妇让座 라고 하면은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올 때는 물론 이제 문장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동사가 전치사의 앞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치사는 이 동작의 전제 조건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작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조동사가 이 전치사와 동사를 합한 동작 덩어리 앞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네,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6번은 별표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이에요. 네,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은 다음 중 결과보어 완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결과보어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위치는 이미 나왔어요. 결과보어는 항상 위치가 동사의 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돼요. 자, 보면은 나는 숙제를 다 했습니다. 문장도 간단하네요. 자, 보면은 我写作业了 라고 했는데, 자, 나는 쓰다, 숙제, 완료를 나타내는 러 이렇게 왔는데요. 원래 숙제하다가 做作业잖아요. 근데 숙제는 거의 대부분 쓰니까 요즘은 타자도 많이 치지만 원래 썼잖아요. 다. 그러니까 写作业도 숙제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쉽죠. 요거는 写가 동사니까 그 뒤에다가 C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C입니다. 그래서 我写完作业了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을 보면 와, 8번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 8번 정답 맞추셨어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결과보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길에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나는 在路上 길에서 원이 맞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결과보어가 와야 되고, 화시향이란 건 꽃향기, 러 완료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는 길에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인데 도대체 이 원 뒤에 뭐가 와야 되느냐? 자, 일단은 이것들이 결과보어로 쓰일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찌엔이 결과보어로 쓰였을 때는 그렇죠. 감각을 통한 인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칸지엔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내 눈은 시력이 정상이고 앞에 뭔가가 있으니까 보였다. 그 다음에 팅지엔 하게 되면은 내 귀는 청각이 정상이고 뭐가 이제 음악이나 뭐나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들렸다,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보였다, 들렸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찌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 뒤에도 찌엔이 오면 맞아요. 네, 감각으로 하는 인지니까. 왜냐하면 내 코에 후각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꽃향기는 나고 있으니까 내가 맡았다가 아니라 맡아진 거죠. 왜냐면 나는 길에서 이렇게 가다 꽃향기를 맡았다. 꽃향기가 맡아진 거죠. 그러니까 원지엔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바로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완인데요. 완은 완료를 나타내요. 근데 다 맡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똥이에요. 똥은 이제 동작의 결과로 이제 이해됐음을 나타내는 건데, 맡아서 뭔가 이해가 됐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쭈는 동작의 결과를 고정시켜두는 역할을 하는데 맡아서 고정시킬 게 없죠, 여러분. 요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 동작의 결과가 이 목적 대상이 남김없이 깨끗하게 싹 다 처리되는 거. 예를 들어서 吃光了 하게 되면은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데 맡아서 뭔가를 없애버릴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닙니다. 정말 쉽게 1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책 보고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셨다면 의미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틀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별표는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번. 여러분 9번은 별표를 쉽게 이러지 않습니다. 2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표 2개짜리 문제네.
자, 다음 중 쭈를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을 2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이 그 보기를 이렇게 쭉 봐보시면은 괄호가 전부 다 동사 뒤에 있어요.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가볼까요? 1번은 팅, 멈추다. 그 다음에 2번은 쭈, 잡다. 3번은 팅, 듣다. 4번은 찌, 기억하다. 5번은 쭈, 하다. 자, 전부 다 동사 뒤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쭈가 결과보어로 사용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보어 쭈가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을 우리가 2개를 골라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동사만 보고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팅, 멈추다가 있어요. 팅 뒤에 동작의 결과를 고정시켜주는 쭈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雨突然停住了라고 했잖아요. 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딩 뒤에 쭈를 쓰게 되면은 멈춰서 더 이상 내리지 않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 골라야 되니까. 그 다음 2번 보면은 쭈는 잡다예요. 자, 쭈 뒤에 쭈가 들어갈 수 있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잡다라는 동작의 결과로 잡아서 고정시켜둬야지,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쭉 들어가면 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쭈하고 함께 쓰이는 동사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딩쭈, 쭈아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은 我没听 한 다음에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팅 뒤에 있는 거예요. 팅주, 들어서 잡아둘 게 없죠, 여러분. 뭔가 들으면 그냥 듣는 거지, 들리면 그냥 들리는 거지, 뭔가 잡아둘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쭈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3번 일단 정답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찌 뒤에 쭈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올 수 있죠. 이것도 거의 뭐 고정적인 세트죠. 찌, 기억하다인데 내가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고정을 해뒀는지 안 해뒀는지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 전달을 하려면은 쭈가 필요해요. 그래서 찌쭈, 기억했다,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있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문장이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답 아니고, 그럼 답이 5번일 텐데, 자, 5번은 쭈어예요. 쭈어는 그냥 하다인데, 하다는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뭔가 고정시켜둘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쭈어에다가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하고 5번이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뭔가 되게 빨리 시간이 간 것 같은데, 자, 10번 보니까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 의외의 곳에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많이 맞으셨나요? 맞은 사람 손?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10번도 이건 2개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나만 치고 가도록 할게요. 너무 2개를 남발하면 안 되니까. 자,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 단위로 나눠볼까요? 나는 어제 저녁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일단 주어하고 수어 먼저 써볼까요? 자, 누가, 내가, 我, 그 다음에 공부하다, 学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바로 한자로 쓸게요. 我 지우고 学习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나는 공부했단데 어제라는 그 시간은 그냥 바로 동사 앞에다 붙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昨天 넣도록 할게요. 어제까지 해서 昨天도 생략하고, 그럼 나는 어제 공부했단데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저녁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저녁 10시까지인지 아닌지는 동작을 하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그러면 동작을 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니까 결과적인 내용이죠. 결과보어 따오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따오가 동사 뒤에서 동작의 결과가 도달한 시간이나 장소를 데리고 오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오 뒤에다가 晚上10点, 저녁 10시를 넣어서 저녁 10시까지라는 결과를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我昨天学习到晚上10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하나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러를 넣어줘야 돼요. 러를 넣어줘야 되는데 러의 위치 어딘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동사 뒤로 가줘야 돼요. 그런데 동사랑 그 뒤에 결과보어가 쓰이면 이걸 쪼개서 동사 뒤에 러를 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따오까지 합해서 学习 따오까지 쓰고 그 뒤에 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나름 이것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따오 완상 11点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러의 위치 때문에. 자, 러의 위치는 따오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昨天学习到了晚上10点 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제 저녁에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서 我昨天晚上学习到了10点 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요. 조동사랑 결과보어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쉽게 풀렸을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푸셨으면 너무 다행이고, 만약에 이거 풀면서 너무너무 고군분투했다면 너무 욕심부려서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신 후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번 시간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이제 21강부터 30강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확인학습 문제풀이 할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1강부터 30강까지의 확인학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푸시면서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들이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냥 의미 파악만 잘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풀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랑 1번부터 10번까지 또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요, 배열하기 문제네요. 그럼 일단 한글로 가서 의미 단위로 먼저 끊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나에게 그의 사진을 주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어는 그 다음에 수어는 주다가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이 수어 자리에 동사가 왔을 때 이게 어떤 동사인지를 미리 먼저 체크를 해둬야 돼요. 지금 딱 보니까 게이가 왔어요. 게이는 이중목적어 가진 동사입니다. 제가 확인학습 문제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송 때문에, 그쵸? 자, 이 게이는 이중목적으로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주, 술, 목이 아니라 주, 술, 목. 누가 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주다, 게,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다음에 그의 사진이니까 그의 사진 뭐라고 하죠? 그쵸? 照片은 照片인데 他的照片, 그의 사진, 그죠? 그래서 他的照片까지 쓰고요. 자, 그러면은 부정부사 뿌 하나만 남았네요. 그럼 뿌는 위치 그냥 바로 잡아주면 되겠죠. 동사 앞에 넣어주면 되니까 게이 앞에 써서 他不给我他的照片이라고 해주시면은 이제 문장이 아주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중목적 가진 동사기 때문에 별표를 칠까 말까? 이거 우리 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네. 자, 그러면은 2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결과보어를 고르세요. 결과보어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 한글 해석을 먼저 봐볼게요.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 빈칸 앞에 팅이 있기 때문에 팅 뒤에는 이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결과보어를 넣어야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까?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사실 2번은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4번 똥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我说的话, 이제 화가 말이잖아요. 说는 말하다 할 때 그 하다예요. 그래서 我说的话, 내가 한 말, 你听懂了吗? 당신은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바로 이제 답이 나와주는 건데, 1번, 2번, 3번, 5번이 결과보어로 쓰일 때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3번 봐볼게요. 3번은 다음 중 찐이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한글 해석 봐볼게요. 선생님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메인 수러가 걷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찌는 동사가 아니라 방향보어가 되는 거겠네요. 걸어서 들어가는 그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방향보어니까 방향보어의 위치는 동사 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찾아서 넣으면 되겠네요. 네, 걷다인 走를 찾아서 그 뒤인 시에다가 여러분이 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老师走进了办公室. 네, 요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별표 치지 않을게요. 쉽죠, 여러분, 이번에? 아니에요? 쉬워질 때까지 책 복습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우리 계속해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我听出来了他的声音이라고 했습니다. 我 나는 听 듣다 그 다음에 他的声音 그녀의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听이라는 동사 뒤에 出来가 붙었어요. 근데 이 出来는 나오다라는 동작으로도 동사로도 쓸 수가 있지만 앞에 동사가 있다면 이 동작의 방향을 보충해주는 방향보어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붙은 동사가 팅 듣다예요. 듣다는 동작이긴 동작인데 방향을 더해줄 수 있는 동작은 아니잖아요. 팅도 그렇고 뭐 칸 보다도 그렇고 슈어 말하다도 그렇고 혹은 뭐 샹 생각하다도 그렇고 어쨌든 동작은 동작인데 방향을 더해줄 수 없는 동작이에요. 자, 이런 동사들 뒤에 방향보어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방향을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파생적인 그 의미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앞에 어떤 동사가 있느냐 혹은 전체적인 문장을 다 보고 나서야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팅 뒤에 出来가 붙잖아요. 그러면 听出来 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들어서 인식해내면 뜻해요. 누가 막 말을 하는데 그걸 딱 듣고 이거 누구 목소리다 라고 인식해내는 거 있죠. 그걸 이제 听出来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는 쭉 보면 5번 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전체 다 살필 필요 없이 바로 의미를 캐치해서 이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생각나다. 이미 동사 자체가 생각하다예요. 근데 이거 듣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 아니고, 2번은 듣고 나왔습니다. 이거 고르신 분 제발 없기를 바라며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해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죠. 듣다라는 동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3번도 당연히 아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목적 달성에 관련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4번도 아니고 바로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봐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밑에 쭉 보니까 전부 다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와 있는데, 일단 동사 확인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사는 칸, 보다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보면은 이 옷은 정말 비싸 보이네요. 뭐뭐해 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책을 꼼꼼히 보고 왔다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하죠. 칠라이 어딨지? 칠라이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2번을 딱 골라주는 거죠. 看起来 하게 되면은 네, 보기에 뭐뭐해 보이다. 와, 你看起来很漂亮. 정말 예뻐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의미를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6번 다음 중 라이가 들어갈 자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해석을 한번 보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오다잖아요. 근데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라이가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중국어 문장을 보면은 你说几句吧. 그래서 几句는 몇 문장이지만 이게 그냥 이제 한마디 하세요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라이의 위치를 바로 우리가 B로 골라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실 라이가 없어도 돼요. 근데 라이를 쓴다면 주어랑 수어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주어가
이 동작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인 그런 의지, 적극적인 동작을 좀 선명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你说几句吧 라고 하게 되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你来说几句吧 하게 되면 당신이 한마디 좀 하세요. 요렇게 이제 좀 뭔가 어감이 조금 더 강하게 달라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어렵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책에서 잘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별표 칠 수도 있겠다.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7번인데요. 항들을 보면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다 책을 빌리다 결정하다. 와,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뭔가 막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배열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주어랑 수어를 먼저 찾으세요. 누가 뭘 했는지. 자,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난데 내가 간 거예요? 빌린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메인 수어가 결정한 거죠. 그리고 결정한 내용이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하다, 결정했다. 그 다음에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이렇게 해서 나는 결정했다,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인데, 이것도 이제 중국어 순서로 바꿔야 되니까 내일 가다 도서관 빌리다 책,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써볼게요. 나는 我 결정하다 决定, 그 다음에 내일 明天, 그 다음에 가다 去 도서관 图书馆, 그 다음에 빌리다 借 책, 书 하게 되면은 我 그럼 이제 빠진 거 없죠? 去明天借我图书馆决定书. 그쵸, 빠진 거 없죠? 다 썼네요. 我决定, 나는 결정했습니다. 明天去图书馆借书, 내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기로. 완성. 이게 决定이 결정하다잖아요. 이 决定을 쓸 때는 항상 이 뒤에 목적어 부분이 동사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크게 덩어리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딱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문장이 기니까 요거는 별표를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1번, 6번, 7번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다음 중 두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설마 두는 뜻 하나 아닌가? 이거를 골라야 되나? 라는 분 없으시겠죠? 네,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문제부터 푸시면 안 돼요. 꼭 공부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다 우리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두만 찾아서 다 동그라미만 일단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 찾고, 네, 솔직히 두 찾은 다음에 앞뒤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다 해석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我知道这个汉字怎么读라고 했는데, 我知道 나는 압니다. 这个汉字 이 한자를 怎么读 어떻게 읽는지. 1번에서의 두는 읽다네요. 그 다음 他今年读初中三年级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두 뒤에 읽을 거리가 나오지 않고 학년이 나왔어요. 그죠? 학교나 학년이 나오게 되면은 다니다 라는 뜻으로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는 올해 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我女儿现在读高中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두 뒤에 읽을 거리가 아니라 고등학교가 나왔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딸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리나 打算读哪个学校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나는 打算 무슨 뜻이죠? 뭐뭐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다니다 哪个学校 어느 학교. 이것도 학교기 때문에 다니다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나는 어느 학교에 다닐 계획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다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요. 지금 세 개가 의미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1번인데 마지막까지 해석은 하겠습니다. 자, 5번은 我想在中国读大学라고 했어요. 我想 나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在中国读大学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대학교가 왔기 때문에 다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보면 정답은 1번.
네. 자, 요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번 그 문제들이 전부 다 그냥 의미만 알고 있으면 맞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와를 동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와를 동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괄호가 전부 다 동사 자리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를 먼저 보고 이 목적어랑 와리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1번에는 요시,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电脑,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는 웨이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太极拳, 네, 태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手机, 핸드폰이 있네요. 이 왈은 놀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어떠한 동작을 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요시, 게임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아니면 웨이보, 이건 SNS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手机, 핸드폰과 같이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와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4번에 太极拳, 태극권 같은 경우는 연습, 훈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와를 쓰지 않고 그냥 做, 하다를 쓰던가 아니면 연습하다, 훈련하다, 리엔을 쓰던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0번은 다음 문장을 중국어로 장문하세요인데 문장 자체가 별표를 칠 만한 문장입니다. 네, 이걸 여러분이 그냥 바로 책을 보기 전에 바로 문장 만들어야지 했으면 정말 조금 멈칫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글을 보면은 당신이 제 회사로 저를 방문하러 찾아오세요. 이걸 어떻게 중작을 하지? 먼저 의미 단위로 끊고 중국식으로 배열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당신이 제 회사로 저를 방문하러 찾아오세요. 자, 요 정도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중국어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당신이 오세요. 제 회사로 저를 방문하러, 요런 정도가 되겠죠. 뭐뭐 하세요. 뭐뭐 하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일단 당신이 오세요니까 你来, 그 다음에 제 회사니까 我公司, 그 다음에 당신 제 회사로 오세요. 저를 방문하러. 여기서 방문하다를 우리가 뭘로 쓸 거냐면은 找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를이니까 我까지 써주고, 그래서 你来我公司找我, 당신이 제 회사로 와서 找我, 저를 찾으세요. 저를 방문하세요. 인데 뭐뭐 하세요. 청유 명령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어기조사 바까지 넣어서 你来我公司找我吧. 이거는 사실 문장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找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我去找你 하게 되면은 내가 가서 널 찾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가서 당신을 방문할게요. 你来找我吧. 그러면 당신이 와서 저를 방문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오의 또 다른 그 의미, 요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은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그런 문제였을 것 같지만 중요하니까 별표는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10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는 이제 이 다음은 31과부터 40과까지 네, 예, 문제풀이 할 때 또 보게 되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문제풀이 할 때 또 보도록 해요. 안녕.